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은 1986년 그 당시 86년, 87년 그 당시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길거리로 나섰던 김영삼. 그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제 머리 뒤에 있는 분이 이민우 당시 신민당 총재죠. 신민당 총재. 그 다음에 김영삼 당시 고문, 옆으로는 이제 김수환, 나중에 국회의장 되십니다만 그쪽 오른쪽에 이제 김동영 불곰, 다음에 이민우 옆이 최형우, 뭐 이런 분들이 보면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서 스크럼을 짜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당시 전두환 50 정부 시절에 이 전투 경찰, 흔히 백골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위에 청 자켓 입고 머리에는 오토바이 타는 헬멧 같은 거를 쓰고, 그래서 오면은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기 때문에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당이 이와 같이 전면에 나서서 죽기 살기로 앞장서니까 드디어 시민들도 용기를 내어서 야당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환호를 보내고 함께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987년 60항쟁 박종철 군의 탁 하니 억 하고 죽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시민들이 국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시민연합단체들이 나가서 그렇게 학생들이 흔한 얘기로 이한열 군이 최루탄 맞고 쓰러지고 그 옆에 우상호가 있고 그래서 60항쟁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결국 보면은 제도 정치권의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이와 같이 거리에 나섰고, 그 다음에 나를 밟고 지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건드려라 라고 스스로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과 국민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드디어 역사의 물줄기는 바뀐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야당이 있는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당도 어마어마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겠죠. 야당 국민의힘 104석, 거기다 무소속 3명, 거기다 국민의당 3석, 110석입니다. 야당이라 그래 보아야.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부려도 180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범여권의 독주를 막아낼 방법은 없겠죠. 그러니 지금 흔한 이야기로 좀 우아하게 그저 건성건성 흉내만 내는, 야당 흉내만 내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있었던 한 일주일 정도의 우리 모습을 보시자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드디어 어제 정말 뻔뻔하게도 대한민국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 또 추미애가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 모두 다 무혐의 처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나마 양심 선언했던 예비역 육군대령 괜히 걸었다가 재판 가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위를 비롯한 또 상사를 비롯한 이 현역 군인들은 군 검찰에서 알아서 종결하라고 떠넘겼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이렇게 능멸하는데도 지금 대한민국 야당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 보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죠. 김대중 고문, 전 고문, 현재는 칼럼니스트로 나옵니다만은 김대중 칼럼니스트 김대중 전 주필, 전 고문이 오늘 그런 걸 썼더군요.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야당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또 천인 공노할 이야기. 정확히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9시 40분 동안 6시간 10분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저녁 9시 40분경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조금 전에 긴급 뉴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북한군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요?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사살하고 시신을 갖다 소각, 불태우고 했음에도 보니까 연료를 발라서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간 고인에 대해서는 그 건성 하는 둥 마는 둥 뭐 애도를 표하는 척하면서 결국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그리고 계몽 군주적인 그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칭송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보니까 해경에서는 결코 보면 그 당시 그렇게 억울하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그 글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그 감청 내용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면 찔끔찔끔 흘리죠. 해경한테도 제대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그 돌아간 고인이 뭐 도박빚을 졌다느니 빚이 뭐 3억이 넘는다느니 그래서 월부관계 확실하다느니 조금 전에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해경의 얘기대로라면은 큰일 났다. 왜? 아니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다음에 김정은 수령동지 김정은 장군님의 품이 좋아서 의거 입북한 사람 자진 월북한 사람을 갖다가 쏴 죽이는 북한이라면은 앞으로 북한에 자 우리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가면 다 쏴 죽이겠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야당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인 닭장차에 실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550 정권 7년 반 동안 정말 엄혹했습니다. 백골단들 곳곳에 학교 캠퍼스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조그만 시위 있으면 지랄탄이라고 그 지랄탄이라는 탄이 있습니다. 최루탄인데 쏘면 바닥에 떨어지면 팍 움직여서 그 지랄탄이라고 그럽니다. 지랄탄과 페퍼포구가 자욱한 가운데 당시 야당의 큰 거물인 김영삼 고문 흔한 얘기로 개 끌리듯이 닭이 닭장에 갇히듯이 끌려가서 경찰선에 개 끌리듯 끌려가서 당장에 갇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기를 갖고 앞장섰기 때문에 국민들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참혹하게 완패를 하고도 그래도 그나마도 41%를 밀어주었던 그 국민 유권자를 의식한다면 이렇게 안이하게 그야말로 이지고잉 한다고 그러죠. 쉽게 그렇게 야당 생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이려 하니 정부가 그야말로 초헌법적 위헌적 발상 모이지 못하게 하겠다. 심지어 변형된 집회의 하나인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것은 벌점 40점, 벌점 50점, 벌점 100점 줘서 면허 정지시키겠다. 면허 취소하겠다. 오죽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분명히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죠. 그거는 어디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런 말하면은 지금 정세균 씨를 비롯한 이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계속 법 근거도 없이 행정명령으로 행정권을 남용해서 흔한 얘기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고 듭니다. 이런 식으로 유야 무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 히틀러, 과거 스탈린, 과거 마오쩌둥, 과거 김일성 치하에 그 국민과 시민들보다 더한 그야말로 철창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버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월 3일
분명히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드라이브 스루, 내가 내 차 안에 타고 문 꽁꽁 잠그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되니 안 되니 평론하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다 드라이브 스루 직접 자기 차 몰고 나오십시오. 운전기사 데려 나오지 마십시오. 운전기사 괜히 애꿎게 또 보면 경찰이 실갱이 할지도 모릅니다. 현역 바치 다시고 104명이 다 운전을 할 줄 아시잖아요. 운전하십시오. 운전해갖고 서울 시내를 한번 덮어보십시오. 지금 서경석 목사나 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나 또 최인식 대표나 이와 같은 분들이 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100번 악 쓰는 것보다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카퍼레이드 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지금 제 뒤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김영삼 고문, 그 다음에 이민우 총재, 김수환 고문, 김동영 의원, 최영 의원, 이런 야당의 거물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를 밟고 지나가서 국민들한테 덤벼들어라 라고 이들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용기를 가졌고 드디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그 당시 사실상 군부 통치였던 전두환 50 시절만 하겠습니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50 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 6.29 선언이란 항복을 하도록 만든 것은 그 당시 이분들이 다 뭐냐니까 이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구파 계열로서 김영삼 계열로서 통민당 계열로서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이 합쳐서 만든 것이 민자당이고 한나라당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고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국민의힘이라고 바꿔놓는다고 없던 힘이 생기나요? 이름만 국민의힘이라고 바꾼다고 국민들이 힘을 갖나요?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국회의원 그러라고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4.15 총선 때 그 와중에도 그 돈을 흔들고 온갖 폐악을 다 부리는 가운데도 41%의 유권자가 미래통합당을 찍었던 겁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저는 10월 3일 개천절 그날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평론하듯이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평론은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당신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저 말로 훈쓰는 거는 저희 평론가한테 맡기시고 당신들이 앞장섰을 때 국민들도 따라 나가고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정말 무도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는 진짜 폐악무도한 문재인 정부 그나마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10월 3일 과연 국민의힘 어떠한 모습 보여주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 입에서는 야 쓸데없이 대통령 어디 있는지 찾지 마라. 대통령 찾기 전에 야당의 길부터 먼저 찾아라. 아마 질타할지 모르겠습니다.